자, 하태하태 요즘 뜨거워지고 있나요?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바른미래당.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하태하태가 거품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를 하면서 초라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태경 TV 10,000명 아직도 안 넘었어요? 아, 일주일 만에 10,000명 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한 달 되니까 지금 10,000명 거의 육박합니다. 지금 300명, 40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구독해 주세요. 자, 오늘 방송의 결과에 따라 예. 그 300명은 금방 넘어갈 수도 있는 저희 방송에 나와서 10,000명 안 넘어간 분이 없는데. 뉴스 공장 청취자들이 굉장히 짜시다는 거. 아니, 이거는 방송 내용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 방송 내용에 따라 몇만 명이 방송 내용은 별 상관이 없는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예, 10,000명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봅시다. 예. 자, 지난주에 후지 TV 인터뷰 했다고 자랑하셨는데 통편집을 당해가지고 상당히 좀 분개했습니다. 분개? 아, 내가 통편집 당한 역사가 처음이에요. 왜 통편집을 당했어요? 아니, 한 10분 좀 넘어 했어요. 길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그쪽에서 유도한 게 한국 정부 때리기. 그렇겠죠. 대한민국 네. 군대 때리기.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제 그걸 요청했어요. 그 녹음 파일을 달라. 네. 아니, 나는 사실 통화하면서 녹음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녹음 파일 달라 하니까 또 못 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아무튼 그 중에 뭐 10초라도 잘랐을 줄 알았더니. 그렇죠. 몇 마디라도. 예. 근데 한국 정부 때리는 거는 정말 한 마디도 못 찾은 거지. 내 인터뷰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이제 분위기상 그 한국 정치인, 한국인의 입으로 한국 정부를 때려주길 원하는데 그게 없어서 그랬다. 그렇죠. 사실 한국 정부보다도 대한민국 군대죠. 해군이죠. 핵심은. 왜냐하면 해군에서 발표한 거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지금 국방위에 있지만 우리 군대 특히 해군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그리고 내가 보고를 다 받았는데 적어도 이 사안 해상 초계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베한테 힘을 실어주는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되죠, 당연히. 이건 우리 국군 배신하는 거고요. 우리 해군 물먹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공격해 주길 바랐을 텐데 그것도 안 하셨어요? 제가 뭐 국내에서는 하지만 일본 언론하고 할 수는 없죠. 요즘 설령 뭐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인이라면 지켜야 될 스탠스이긴 한데 요즘 그 일본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한국 정치인 발언들 가끔 있잖아요. 이 문제 해상 초계기 문제로요? 해상 초계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일 관계가 뭐 문재인 정부 때문에 더 나빠졌고 그래서 아베 정부가 저렇게 화낼 만하다는 식의. 근데 이제 어쨌든 외교 문제 특히 한일 관계에서는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문재인 정부가 좀 뭐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걸 보완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어쨌든 외교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하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고 그건 뭐 대북 관계에서 똑같고 한 300명 정도 증가는 뭐 금방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 언론이라고 해서 일본이 원하는 답변을 우리 한국 정치인을 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 중국, 미국 있을 때 일본을 더 심하게 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정상 국가로서 상식에 맞는 국익 외교를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계속 어깃장 놓고 일본이 일본도 그러고 이제 한국의 한국 땅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일본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는 건 국민이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원하는 내용이 일본 쪽에서는 없다 보니 통편집을 당한 것을 항의는 했지만 그건 뭐 자랑으로 여길 수 있어요. 나중에 곰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잘했구나. 이때 조금이라도 잘못했잖아요. 네, 내내 공격 받았어요. 사실 방송 뭐가 나올까 굉장히 나도 걱정 반, 호기심 반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더라. 아무것도 안 나왔어. 일본이 원하는 답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건 잘하신 거고 보니까 최근에 이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10,000명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만원 씨를 집단 고소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건요 이제 보수의 입장에서 정말 용서하기 힘든 건데 그 보수의 암적 존재라고 그래요. 지만원 씨를. 이 보수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탈북자들을 다 간첩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탈북자 54명인데 탈북자들을 공작원으로 만들었죠. 그 특수부대 북한 특수부대로 만들었죠. 근데 이 탈북자가 보수 입장에서 가장 김정은 반대 투쟁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황장혁, 김성민 대북방송한 김성민
요독소용소 출신 강철환, 삐라 날리는 이민복 뭐 등등. 이 중에는 북한이 테러하겠다고 그래서 경찰이 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예. 전부 다 광주에 내려온 특수부대 간첩이라고 예. 정말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그 논리 때문에 그 논리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조갑재 선생이나 뭐 서장갑 선생이나 다 지금 지만원하고 전쟁 상태고. 예. 아무튼 이 지만원은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완전히 파문시켜야 된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여전히 지만원 씨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지 않습니까? 한국당인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냥 그 보수 진영 인사라고 하니까 예. 그리고 광주에 흠집을 내는 것 같으니까 예. 이거 광주에 흠집을 내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 안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광주에도 당연히 흠집을 내고 있는 거죠. 광주는 뭐 큰 흠집은 안 나죠. 다 이게 무죄로 났고. 그건 사실로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조갑재 선생까지도 예. 조갑재 선생이 광주에 당시 취재 기자였어요. 예. 그래서 북한하고 관련 없다. 예. 북한군 내려오지 않았다.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저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김일성은 오판 말라. 예. 라는 구호를 광주에서 많이 외쳤대요. 그런데 지금 광주를 취재한 적도 없고 당시 가본 적도 없는 지만원 씨가 탈북자들을 전부 난파 공작원으로 만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수가 동의를 하느냐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수 내에서도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 강효상 의원이 심지어 예. 지만원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오직 김진태 의원만. 김진태 의원은 또 지만원 씨를 지지하는 그 목소리가 보수 뭐 극우로 하더라도 보수 진영 내에 있으니까 그 목소리를 대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네. 그게 극히 일부고 근데 아직 어쨌든 목소리 높여서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의원들은. 네. 김진태 의원 혼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하였다. 예. 그래서 뭐 열 몇 분이 내일 좀 뭐 고소장 나머지 들고 13분은 누굽니까? 의원님 제외하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탈북자. 탈북자들하고 직접. 탈북자분들이 고소하는 거예요. 나 아닌데. 그렇죠. 그렇군요. 본인이 아닌데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만 4살짜리 여자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 80년에는 내가 4살이었다. 난 4살이었다. 예. 어떻게 난파 공작을 하느냐.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지만원 씨가 또 깬 게 어린이 광수가 있었다. 4살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내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야. 배우 역할할 애들도 이제 그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니까. 4살이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죠. 근데 4살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부인할 수 없죠. 생년월일도 있고 다 나이가 제가 있으니까. 3살짜리를 찾았습니다. 4살도 아니고 3살도 있어요? 만 3살. 그때 당시 분도 80년에 80년 왔다고 예. 박모 선생이라고 아마 내일 고소장한테 같이 동참할 겁니다. 자, 그런 일이 또 있었고 여기 또 한 100여 명 추가됩니다. 구독자에. 자, 황교안 전 총리 자유한국당 입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마 당대표도 나오겠죠? 저는 이제 황교안 총리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표 출마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보궐선거를 노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다면 네. 들어오는 게 본인 리더십을 급속히 늘리는 데 큰 그 도움이 방법도 되죠.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시점에 글쎄요. 그 보궐선거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이럴까요?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 홍준표 대표도 원내에 없었기 때문에 예. 리더십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약간 붕 뜰 수도 있고. 이거는 그 의원님의 개인적인 추적입니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정치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예. 실제로 황교안 전 총리가 이번에 보궐선거 있는 두 지역하고 다 인연이 있어요. 그 창원은 네. 창원 황 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원에서 검사장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창원황 씨의 창원에서 검사장을 했고, 근무한 적이 있다. 예, 검사장을 했고, 그래서 저 당시에 이제 시장했던 박완수 창원황 씨라서. 그리고 창원황 씨. 통영에서 지청장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아무데나 나와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국을 도는 판사들이나. 그래서 판검사들이 출마하기 굉장히 좋아요. 인연 만들기가. 그래서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건 본인의 추정인 거죠. 저는 출마하는 게 훨씬 박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당대표가 나온다면요. 뭐 당대표도 지금 1순위죠.
나오면 당선될 것이다.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세훈 전 시장보다 훨씬 높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마 7대3 룰이면 예. 여론조사는 1등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30% 나오니까. 예. 근데 이제 70 당원 중에 예. 당원 중에 조직표가 있고 비조직표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조직표를 얻으려면 어느 한쪽을 그죠? 그 의원들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하태경 TV 구독했다는 문자가 갑자기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지 TV 통편집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예. 볼 거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갑자기 그 생각나네. 이제 문재인 정부 요약하고 문재인 정부 신년 기자회견에 할 이야기 좀 있는데 그래서 그 박완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창원시장 그래서 황교안 총리하고 친해요. 그래서 창원에 아무튼 연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조직표 당원 당원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거고 조직표 당원이 문제인데 대충 뭐 요즘 위원장들 힘이 없어요. 의원들이 뭐 누구 찍으라 해서 잘 말 안 들어요. 여론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홍준표 전 대표는 나옵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어중간하게 말하고 있는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셔가지고 그냥 좋겠어요. 끝나셨으면 좋겠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 안 될 것이다. 빈매치 되는 거 아닙니까? 저 2등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오세훈. 그래요? 예. 이번 당 대표는 이번에 그러니까 홍 전 대표가 현명하다면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차라리 홍 전 대표도 보궐선거 나오면 정말 보궐선거는 될 수 있죠. 홍황 두 사람 나오면 상당히 유리하겠네요. 한쪽은 황 나오고 한쪽 홍 나오고.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로 당선되는 것은 바른미래당과 큰 틀에서의 보수 대통합에 있어서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경사났죠. 뭐. 그렇게 되면 경선하는 것이다. 경사났죠. 어떤 의미에서 어렵죠. 물론 이제 황교안 만약 대표가 되면 친박 이미지를 벗으려고 엄청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은 또 친박하고는 만나질 않는데요. 예. 뭐 일부러 더 안 만나. 일부러 더 안 만나는 거지 이미지 벗으려고. 그리고 본인 왜냐하면 친박표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 없는 거지 사실은. 홍문정 의원도 친박과는 교류가 거의 없는 것처럼. 실제로 교류가 일부러 뭐 뒤에서 따로 만나더라도 일부러 페인트 모션이다. 아니 실제로 안 만나죠. 요즘 만나면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만나고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 범친박의 표는 가져갈 것이고 그래서 결국 당선 가능성은 높고 여론 지지율도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니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좋아할 것이고 유승민 대표를 비롯해서 바른미래당하고 통합하는 건 어려워질 것이다. 오세훈 전 시장이 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가 몇 명과 함께 개별 입당하는 일들은 없어질 것이다. 당장은 없겠죠. 당장은 없다. 네, 당장은 없을 겁니다. 원래 뭐 전대 직후에 뭐 급변 사태설 이런 게 있었는데 뭐 그건 없어질 그건 없어질 것이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죠. 이제 황 대표가 되면 본인이 어떻게 변신하느냐. 친박 이미를 근데 극복할 수 있겠어요? 저는 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도 또 야당의 황교안 전 총리 말고 본인이 당권 대권 뜨시는 분들은 황교안 전 총리를 공격하겠죠.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만약 그걸 잘 극복하면 그렇죠. 그것도 본인한테 지금 유리한 지금 상황이죠. 많이 비판받으면 또 부각이 되니까. 그걸 잘 극복하면 이제 대선 주자로 커가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황 전 총리 장점이 말실수를 안 하거든요. 홍 전 대표랑 다르거든요. 조심스럽죠. 네, 조심스럽고 또 잘 받아치기 때문에 큰 뭐 말실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인기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안 갈 것이다. 그렇죠. 방어를 뭐 잘 할 거예요. 그러면 쭉 성장해가지고 갈 텐데 그게 보수 진영 전체는 좋은 겁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대선 후보군 중에 이제 1위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게 민주당이 제일 좋죠. 뭐 적어도 10년 집권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고약이 지금 9,900명 넘어서 조금만 더 분발하면 그러니까 10,000명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어떤 부분으로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조언하는 걸 많이 받아들였어요.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첫 번째는 내가 일관되게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나 그래서 굉장히 저기가 유연하고 탄력적이구나.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어떤 부분이? 내가 여기서 많이 얘기했잖아. 일단 김정은 답방을 북미 회담 이후로 미뤄라. 그걸 의원님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시죠? 제가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관찰하는 것 같아요. 관찰하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구독을 한 사람도 해지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뭐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좋은 거지. 정권이 건강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한 게 미루게 되면 트럼프 북미회담 전까지는 경제에 올인해라. 실제로 경제 지금 계속 경제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신년사를 듣고 내 생각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저렇게 됐다는 것은 나의 조언을 틀림없이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청와대에 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뭐 수두룩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물론 내용 컨텐츠는 달라요. 이야기하는 내용은 좀 다른데 방향성이 경제 행보를 하고 북미회담 미루고 이런 거는 우선 지지율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태 말 들으면 지지율 올라요. 하태 말 들으면 본인 TV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근데 자, 그러니까 정권 핵심이 듣는 유튜브라는. 굉장히 신선한 주장을.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보다 하태경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정권이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야당 이야기를 좀 뭐 야당 이야기를 다 한번 들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좀 영양가 있는 방금 목소리. 10,000명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역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김어준 뉴스공장장은 진짜 매력이 있어요. 어렵게 돌파했어요. 자, 마지막인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 하면서 느끼셨을 텐데 유튜브 하면서 직접 접촉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게시판도 있고 그리고 뭐 문자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잖아요. 그런데 2030 세대 지지와 후원이 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셨던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 하면서 정치 헛정치했다라고 느끼는 게 누구를 비판하면은 인지도 높아지지만 실제로 자기 지지자는 안 생기는데 정치의 본질은 자기 지지자들을 만드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걸 확대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페이스북도 안 뜨는 거 보고 왜 이렇게 안 뜨냐 언론에 많이 뜨는데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진심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내 착각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많이 나오니까 내 지지자가 많겠구나 하는 착각에 빠졌던 건데 인지도가 올라갔지 지지자가 늘어난 건 아니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박용진 의원하고 대비되잖아요. 박용진 하루 나와가지고 5만 넘는데 물론 이제 당 지지율하고 상관이 있지만 근데 개인적으로도 거품 하태가 이게 다 거품이다. 라는 걸 처절하게 지난 한 달간 정말 처절하게 느꼈고 우리 당 지지율 똑같은 신세인 거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지지자들이 어디인지 찾기 시작했다. 이제 찾았다는 거죠. 나의 진짜 지지자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느냐. 나는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느냐. 중요한 깨달음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을 위해서 내 정치 여생을 바쳐야겠구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워마드 해화역 집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그냥 워마드가 좀 심했지만 심한 거는 과거 여성들이 너무 그 피해를 많이 봐서 한풀이 하는 정도니까 정도 이해해줘야지 했는데 이제 최근 몇 달 동안 쭉 관찰을 해보니까 공부도 해보고 워마드는 일종의 폭력 집단이고 성평등주의 집단이 아니라 남충주의, 남자를 벌레로 보는. 남충주의라는 말을 또. 어쨌든 남자를 벌레로 보는. 그래서 남자는 다 사라져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의 KKK 같은 이제 혐오를 그죠? 흑인 혐오 집단. 뭐 이런 성격인 거예요. 그렇게 파악을 하셨고. 그래서 20, 30대의 공분의 대상이에요. 여기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해 재신년사는 청년들을 대변해서 2019년은 워마드 종말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자 구독과 응원과 후원이 늘더라. 2030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호응하더라.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정치인의 하나일 뿐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다가 그렇죠. 드디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불편하고 그런 걸 대변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호응이 있더라. 그리고 실제 우리 사회 가장 약자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억압과 사회적 억압을 동시에 봤는데 20대 그렇죠. 20대는 취지가 안 되는 게 경제적 억압이고 사회적 억압은 40, 50대 남존 여빈 거를 왜 우리한테까지 적용을 하냐. 자기들은 자기가 역차별 받고 있는데 역차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전 세대의 불평등을 짐을 자기들이 다 떠안는 거죠. 자기들이 떠안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지금 20대들. 그게 딱 당장 군대 2년도 그렇잖아요. 아무런 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태경 TV가 아니라 환생 TV로 바꾸세요. 다시 전화다. 하태경의 환생 하태. 환생 하태. 실제로 제가 요즘 깨달은 예. 정치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깨닫고 있어요. 요즘? 정치의 본질이 뭐고 보람이 있고 예. 청년들 뭐 아이고 돈 없지만 후원금 보냅니다. 내 감동해요. 몇천 원씩 만 원씩. 그렇죠. 뭐 3,000원, 4,000원 뭐. 이런 진짜 후원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애틋한 후원. 뭐 그러면 일배는 어떻게 합니까? 일배도 같이 없애야 되는데 일배는 지금 많이 죽어가지고 내가 이제 일배 사상은 뭐냐 해서 찌질이즘이다. 찌질이즘. 근데 뭐 이렇게 반격도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마저 먼저 척결하고. 어쨌든 이번에 깨달으면 정말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가 어디인지 찾아야 되고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정치해야지 언론에 많이 노출된다고 해서 그게 지지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걸 깨달았다 처절하게. 그런데 10,000명이 되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10,000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거 아셔야 돼요. 구독 취소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예. 2030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 그거 맞고요. 맞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 우리 바른미래당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다. 살 길은 이 길이다. 정체성이다. 청년정당으로 다시 태어난다 바른미래당은. 알겠습니다. 대표였으면 좋았을 텐데. 손 대표는 나한테 동의합니다. 자,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